여기에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모든 국민이 지난 태국과의 1차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사태 이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몽펠리아와의 리그 경기 직후 비행기에 몸을 실어 후반 교체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는 태국전에서 빛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 17분 교체 투입돼 활약했는데요. 30분여 뛰었지만 번뜩였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고 크로스 성공 2회 등 공격 지표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이강인 투입 후 한국은 공격의 세밀함, 창조성을 회복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1대1 무승부에 머물기는 했지만 이강인 투입 효과는 확실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최근 소속팀 PSG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합류 직전 몽펠리전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에서 실질적 기둥 구실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술이 없는 팀에서 이강인의 창조성과 정확하고 예리한 킥은 필수였습니다. 강인하 해줘라는 웃지 못할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3월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은 많은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겨우 2번 하고 실전에 임했기에 갑자기 경기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 감독은 이강인의 시차, 컨디션 등을 고려해 베스트 11에서 제외했습니다. 팀 내 갈등과 사과 등 외적인 사건을 뒤로하고 그는 19일이 돼서야 귀국했었습니다. 선발로 나설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리턴 매치는 다른데요. 이강인은 다른 선수와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태국은 첫 맞대결에서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원정에서 비긴 만큼 안방에서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은 본래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나오면 전반부터 날카로운 공격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상대 기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강인 선발 카드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국 방콕 원정에서 패배하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도 장담하지 못하는데요. 방콕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고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콕 원정에서 한국은 승점을 따고 돌아가야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방콕 원정에서 승점을 따지 못한다면 상상하지 않았던 2차 예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방콕 원정에서 가장 최근 패배한 건 지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8강전입니다. 남자 축구 8강전으로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2명이 퇴장당한 태국을 상대로 당시엔 존재했던 연장 골든골을 얻어맞고 1대2로 무릎을 꿇으며 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 치른 방콕 원정 친선 경기에선 석현준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시엔 친선 경기였고 경기장도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이 아닌 수파찰라사이 경기장으로 다른 곳이었습니다. 라자망갈라 원정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만약 한국이 28년 만에 태국 원정에서 패한다면 한국과 태국이 승점 동률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도 싱가포르와 텐진에서 4차전을 치르는데 싱가포르를 잡는다면 중국도 2승 1무 1패로 승점 동률이 됩니다. 물론 골득실에서 현재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 1위를 유지하겠지만 일단 전적이 동률이 된 이상 1, 2위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48개국 참가로 늘어난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은 각조 1, 2위 팀이 3차 예선에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은 202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최종 예선으로 진출합니다. 최종 예선 통과에 실패하면 그간 한국이 이어 온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했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태국은 한국 원정 무승부로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태국은 한국전과 싱가포르전을 묶어서 티켓을 팔면서 손흥민을 표지 모델로 내걸었고 48,000여 석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원정석 티켓을 구하기 어려울 만큼 태국 현지에서 티켓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방콕 원정을 절대 방심해선 안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일방적인 태국 홈팬들의 응원을 모두 이겨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대표팀입니다. 많은 축구팬들분들과 국민들이 느꼈던 것처럼 확실한 차이를 주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태국전에서는 멋진 어시스트나 골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태극전사들 이번 태국전에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길의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의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의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를 아길의 감독이 가르쳐줬다. 아길의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의 수비 기여 능력이 커졌다. 이강인을 지휘하는 다른 감독들이 그 덕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엔리케 감독은 모두가 마요르카가 아닌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올라갈 것으로 봤다. 마요르카 경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마요르카엔 정말 훌륭한 감독이 있다고 하면서 마요르카를 코파델 레이 결승으로 이끈 아길의 감독을 다시 한번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강 26라운드를 빛냈습니다. 리그앙 공식 유튜브 채널은 지난 26라운드에서 터진 베스트골 탑5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 나온 이강인의 골이 리그앙 26라운드 최고의 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 선발로 출장한 이강인은 중원에서 중앙과 우측을 오가면서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비티냐와 킬리안 은바페의 연속골로 승기를 잡았지만 몽펠리에한테 연속으로 실점하면서 2대2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 후반전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강인은 미드필더가 아닌 우측 윙어로 배치돼 더욱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은바페의 환상적인 골로 3대1을 만든 PSG는 승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득점이 필요했습니다. 후반 9분 PSG의 역습, 은바페가 좌측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중앙으로 뛰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받은 뒤 무한이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슈팅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로 더 접근한 이강인은 속임수 동작으로 수비를 벗긴 뒤에 환상적인 왼발 감차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강인은 곧바로 은바페에 달려가 안겼고 두 선수는 경기 후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경기장에서 자주 보여주는 스타일의 득점이었습니다. 메시는 우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 동료들과 패스를 이어가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 각도를 자주 만드는데요. 이강인이 넣은 득점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